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원가 관리액의 압축 특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46페이지 펴시고요. 문제 1번은 우리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고 물음에서는 우리 이번 회차에서는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 앞쪽에서 단계 배부법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짧게 한번 리뷰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는 뭔가요, 여러분?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일단 제조 부문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제조 부문에서 취합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자기 거 72만 원, 58만 원, 그리고 보조 부문 거를 얼마씩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할당을 받아서 받은 다음에 P1, P2라는 제조 부문에서 우리 새우깡, 감자깡이라는 제품 A와 제품 B에 궁극적으로는 이 OH를 배분하는 거죠. 보조 부문에서 바로 이렇게 제품으로 가기 힘드니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일단 집합시킨 다음에 한번 합쳐서 여기 제품으로 OH를 배부하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물음이 1, 2, 3, 4, 5번이 있었는데 1번, 2번은 직접 배부법이었습니다. 그죠? 직접 배부법으로 풀어봐라. 그리고 3, 4, 5번은 상호 배부법으로 풀어봐라 였었는데 우리는 단계 배부법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 세 개는 다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직접 배부법부터. 직접 배부법은 여러분 일단 보조 부문끼리는 상호 주고받은 걸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리고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주고받은 걸 완벽하게 인식하는 방법이 상호 배부법이고, 가운데 있는 이 단계 배부법은 아예 인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만 보조 부문끼리의 제조 간접 원가 발생을 인식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배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죠. S1 거를 먼저 배부하느냐, S2 거를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단계 배부법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직접 배부법부터 보시죠. 직접 배부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S1, S2, P1, P2 적어 놓으시고요. 제일 위에 배부 전 원가를 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S1 거부터 배부해 볼게요. S1 40만 원을 배부합니다. 너 배부할 거야라고 하고, S2에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보조 부문끼리는 인식하지 않아요. 직접 배부법은 P1과 P2에만 배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뭐라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질 텐데 여기 총 100시간이 S1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S2에서 쓴 50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P1과 P2에서 쓴 20시간과 30시간을 기준으로 40만 원을 배부한다는 점. 그죠? 자,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S2를 배부합니다. S2에서 발생한 30만 원을 배부하는데 직접 배부법이니까 역시 S1에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P1과 P2에만 배부하는데 이때도 주의할 점. S2 거를 S1에서 400kW를 썼지만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P1에서 쓴 300W, P2에서 쓴 300W를 기준으로 배부해야 30만 원이 전부 다 배부되겠죠. 주의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배부하고 나면 당연히 S1과 S2의 배부 후의 잔액은 무조건 0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배부법이든 공통이에요. 배부를 하고 나면 S1과 S2에서 발생한 이 40만 원과 30만 원은 배부 후에 한 푼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보조 부문에는 잔여 원가가 하나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 40만 원, 30만 원을 모두 다 P1, P2에 배부합니다. 배부하고 났더니 P1에서는 원래 자기의 거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 72만 원, 그리고 S1과 S2에서 배부받은 것까지 31만 원을 더하니까 P1에 직결되는 전체 제조 간접 원가는 103만 원이 되죠. 오케이. P2도 마찬가지. P2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58만 원에다가 S1과 S2로부터 배부받은 요 39만 원을 더하니까 P2에 직결되는 전체 제조 간접 원가는 97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많이 물어보고요. 여기까지만도 많이 물어보고, 자, 이 P1, P2에 직결된 총 103만 원과 97만 원이 최종적으로 제품에 어떻게 배부되는지까지도 실수하지 말자. 우리 저기까지 다 계산해놓고 직결 얼마 됐는지까지 다 해놓고 제품에 잘못 뿌려서 틀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P1에 직결된 103만 원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A에 60시간, B에 40시간 요렇게 뿌려줍니다. A하고 B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P2에 직결된 97만 원은 조립 시간을 기준으로 제품 A는 20시간, 제품 B에는 30시간 요렇게 뿌려줍니다. 요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제품 A 기준으로는 100만 6천 원, 제품 B 기준으로는 99만 4천 원이 뭐다? 제조간접 원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각 제품에 흘러 들어가는 제조간접 원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후부터는 앞으로 다른 법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고 배부법 자체에 대한 설명만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음 1, 2번을 푸셨고, 이번에는 단계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조 부문부터 배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계 배부법이 문제에 나온다면 어떤 부문부터 배부한다, S1부터 배부한다, S2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무조건 단서가 달려 있을 겁니다. S1부터 배부해 볼까요? S1에 발생한 40만 원을 배부해 보자. 40만 원. 단계 배부법에서는 보조 부문 S1에서 발생한 금액을 S2에도 배부합니다. P1, P2에도 당연히 배부하고요. 먼저 S1에서 배부한다고 했으니까 S2도 S1 거를 받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할 점, 아까 전에 직접 배부법에서는 P1, P2 배부할 때 50분의 20, 50분의 30 이렇게 나눴었지만 이번에는 아니죠. 이 40만 원을 S2, P1, P2 이 세 개가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는 분모 금액이 50, 20, 30 요 총 합이 100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P1에서 P2로 20만 원을 추가로 줬죠.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P1, P2에 가는 금액도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S2 금액을 배부합니다. 주의할 점, S2 원래 자기 거 30만 원 있죠. 거기에서 S1으로부터 이번에 받아온 20만 원까지 더한 50만 원을 뿌려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실수하지 말자. 50만 원을 뿌려주고 제가 아까 전에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의 제조간접원가 주고받은 것을 다 인식하지 않고 한쪽만 인식한다고 했어요. 먼저 배부하는 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S1에서 S2로 준 거는 이렇게 20만 원을 인정하죠. 인식하죠. 하지만 S2가 S1에 주는 거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S2가 S1으로 거꾸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진 않아요. 먼저 배부하는 S1 거를 S2로는 인식하지만 S2가 S1으로 준 건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를 아는 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자, 이 50만 원을 P1과 P2로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S2가 S1에 배부한 400kW는 인정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고 P1과 P2가 300, 300 쓴 이 비율대로 5대5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D부터는 더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배부하고 나서 잔액은 S1, S2 다 0이 되어야 되고 배부 후의 잔액이 이렇게 집결된다. 그리고 따라서 제품 금액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꼭 혼자 연습해 보시고 지금 핵심은 요 뿌려주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뿌려주는 요 전체를 요 과정을 공부하는 게 핵심이니까 이번엔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단계 배부법 두 번째 방법 뭐예요? S2 거부터 S1에 배부하는 경우입니다. S2에서 발생한 30만 원을 어떻게 뿌려줍니까? S1에도 배부하고 P1, P2에도 배부한다는 거예요. 300W, 300W 뿐만 아니라 S1 400W까지 인식한다는 거예요.
총 1000W를 이렇게 4대 3대 3으로 나눠 먹는 거. 요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S2가 S1에 배부하는 거 인식했어요. 요거 12만 원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S1에서.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떡합니까? S1은 원래 자기 거 40만 원과 앞 단계에서 S2로부터 받아올 12만 원을 더한 이 52만 원을 뿌려준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배부법에서는 보조부문 상호간의 원가를 먼저 뿌려준 친구만 인식하니까 S1에서 S2 간 거는 이 경우에는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P1과 P2에만 S1이 배부해준다라는 거예요. P1과 P2가 이 52만 원을 전체를 또 받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20시간제 30시간, 분모에 50시간을 넣어서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전체를 두 개로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요거를 나눠 먹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단계배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좀 계산하기 까다로운 우리 상호배부법. 상호배부법은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처음에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S1이 최종적으로 배부해야 될 금액을 대문자 A로 잡습니다. 이 대문자 A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그렇죠. 원래 S1에 있었던 40만 원, 원래 S1에서 발생한 40만 원과 B에서 배부받은 B 곱하기 1000W 분의 0.4, 1000W 분의 400W, 즉 B 곱하기 0.4만큼 배부받은 이 두 금액을 합한 게 뭡니까?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이죠.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 대문자 A는 S1이 원래 배부해야 하는 자기 발생분 40만 원에다가 B로부터 배부받은 0.4B를 더한 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S2가 배부할 금액 초록색 대문자 B는 S2가 처음에 자기 거에서 발생한 30만 원과 A로부터 배부받은 A 곱하기 0.5 요 두 개를 더한 게 S2가 배부할 최종 금액이다. 요거를 연립방정식 세우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S2가 배부할 최종 금액 B는 원래 S2가 배부해야 될 30만 원에다가 S1으로부터 배부받아 온 0.5A다. 요 두 개를 더한 게 B가 된다. 이 연립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이제 우리는 A와 B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요 계산하는 것까지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뿌려볼까요? A 금액은 62만 5천 원이에요. 요거는 S2와 P1과 P2에 뿌려주면 됩니다. 사이좋게. 세 개 다 100시간 기준으로 뿌려주면 되고요. S2가 배부할 최종 금액 대문자 B 62만 5천 원은 어떻게? S1에도 당연히 가고요. P1과 P2에 전체 1000W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세 개 다 뿌려주면 됩니다. 보조부문 상호간에 여기도 인식하고 S2가 S1에 가는 것도 인식하죠. 상호 보조부문 상호간의 주고받은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방법 상호 배부법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1번을 다 풀었습니다. 이제 문제 2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DM, DL, VOH, FOH가 주어진다. 뒤쪽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가 생기는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결국 무엇이다? 고정제조 간접원가 FOH의 처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당해에 발생한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에 전부 다 넣은 다음에 제품이 팔렸다면 팔리는 만큼은 매출원가로서 비용 처리되지만 기말에 재고자산이 남아있는 만큼은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 비교해서 반면에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당기에 발생한 고정제조 간접원가 전액을 모두 첫 해에 비용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방법 간에 이익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요런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하자라고 했죠? 물량 흐름도라고 해서 기초 재고자산 금액을 찾고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도출해야 됩니다. 기초 재고자산 0개, 기말 재고자산 5,000개를 찾았습니다. 제품당 단위 원가의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은 어떻게까지? DM, DL, VOH, FOH까지 전부 다를 제품 원가로 봅니다. 반면 변동원가 계산은 어디까지? DM, DL, VOH까지만을 제품 원가로 봅니다. 그죠?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하는데요? 잠시만요. 지우고.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전액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요거를 단위당 금액으로 나눠서 제품에 묻어 넣었던 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오케이. 물음 1번 다 풀었습니다. 42원과 32원이 단위 원가네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쭉 빨리 한번 보시죠. 전부 원가 계산 매출액 8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0,000개를 팔은 거니까 단위당 원가는 판매가는 88원인 걸 도출해 낼 수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42만 원, 한 개당 42원이었으니까 제품 단위 원가가 42원이었으니까 10,000개가 팔렸으니까 매출 원가는 4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많이 봤던 손익계산서 그대로다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전부 원가 계산을 가정하고 지금 논의를 전제 진행했었으니까요. 매출 총이익이 46만 원이다. 판매 관리비가 있는데 판매 관리비가 총 2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30%가 변동 판관비 6만 원, 나머지 70%가 고정 판관비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6만 원이 되겠네요.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변동 원가 계산, 매출액은 당연히 똑같겠죠. 88만 원. 근데 매출액에서 빼주는 게 뭐다? 변동 원가를 빼주는 거예요.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나누어서 원가를 생각합니다.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뺍니다. 근데 변동 원가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변동 매출 원가, 판매량 곱하기 제품 단위당 원가 32원. 그게 바로 우리는 변동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요. 판관비 중에서 아까 20만 원 중에서 판관비가 30%가 변동이었죠. 변동 판관비를 갖고 옵니다. 6만 원. 변동 합쳐서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를.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빼고 남은 게 우리가 컨트리뷰션 마진. 이게 회사의 이익 증진에 진정으로 공헌하는 이익이다 라고 해서 공헌이익을 50만 원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고정원가를 뺍니다. 고정원가는 고정자 들어가는 거. 고정 제조간접원가 FOH 15만 원. 우리 확인했죠?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여기서 전액 비용 처리되는구나. 앞에서 봤듯이 전액 단기 비용 처리라고 했던 변동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전액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하는 거구나. 손익계산서 밑에 고정원가에 고정제조간접원가 15만 원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고정판관비를 여기 또 고정원가 칸에 갖고 오는구나. 라고 해서 공원이익 50만 원에서 고정비 29만 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이 21만 원이다. 자, 우리 물음 2번 변동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은 21만 원이다. 우리 손익계산서 전체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양 방법 간의 이익 차이 조정이 바로 다음 문제죠. 이익 차이 조정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외워야 되나요? 설명을 길게 드렸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결론은 여기다.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에다가 기말재고자산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 금액을 더하고 기초재고자산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은 빼면 뭐가 돼요?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도출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외우자고요? 변, 말, 초, 전.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에다가 기말재고자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더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초재고자산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빼요.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됩니다. 설명을 여러분 기본 강의에서 되게 길게 설명을 다 하나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는 최종 압축이다. 영업 변동 다시
변동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 21만 원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익 차이를 조정해서 우리는 이 전부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을 도출해낼 거예요. 어떻게 도출할 수 있습니까? 자,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 5,000개가 있죠. 그리고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15만 원이 발생했고 단기 생산량 15,000개로 나눠주면 한 개당 15원, 한 개당 15원의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재고자산 하나당 묻어 들어가 있죠. 5,000개 곱하기 15원, 10원이죠. 10원 죄송합니다. 15만 원 나누기 15,000개 하니까 10원이죠. 10원, 한 개당 10원인데 5,000개가 있으니까 5만 원만큼 기말 재고 자산에 묻어 들어가 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그만큼을 더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초 재고가 없었으니까 뺄 건 없죠. 영업이익 21만 원,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 21만 원에다가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5만 원을 더해 주면 뭐가 나옵니까? 전부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 26만 원이 도출되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물음 3번 변동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 21만 원에다가 기초재고는 없습니다. 0. 기말재고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재조 간접원가 5만 원은 더해줘요.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 26만 원이 도출됐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이제 물음 4번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분이 0이라는 뜻이고 0을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0인 지점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판매량 우리는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건 너무너무 익숙하다. 왜? CBP 분석에서 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CBP 분석의 문제에서 물어보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찾는 방법하고 똑같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분자에다가 총 고정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고정 판관비 두 개 더한 거 29만 원을 분자에 놓습니다. 분 모에는 어떻게? 단위당 공원이익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가 한 개당 88원에 팔고 있어요. 변동원가는 얼마예요? 38원이죠. 88원 마이너스 38원 하면 이게 바로 단위당 공원이익 50원이 돼요. 단위당 공원이익 50원을 찾는 거죠. 단위당 판매 원가에서 변동 원가를 다 빼서 이 50원 단위당 공원이익을 찾아냅니다. 총 고정 원가 29만 원에서 단위당 고정 공원이익 50원을 나눠주면 50원으로 나눠주면 5,800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변동 원가 계산에서의 손익분기점입니다. 자, 이제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X개를 우리가 전부원가 계산에서의 판매량을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을 이라고 할게요.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매출액 88원과 매출원가 단위당 매출원가 42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의하자. 변동 판관비가 판매량에 변동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량은 X개예요. 판매량은 숫점이니까. 근데 요 6원을 찾아내는 게 우리 앞에 손익계산서에서 얼마? 전체 판관비 20만 원 중에 30%에 해당하는 6만 원이 변동 판관비를 비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앞에 자료에서 6만 원이 변동 판관비인데 그때 몇 개가 팔렸다고 했어요. 10,000개가 팔렸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 판관비는 6원이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했죠. 자, 6원이구나.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면 X개 곱하기 88원 매출액 마이너스 단위당 매출원가 마이너스 변동 판관비에다가 고정 판관비 14만 원을 빼서 영업이익이 0원이 되는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니까 이거를 0원으로 잡아주면 X는 3,500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판매량까지 해서 문제 2번을 풀었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 이 페이지 몇 페이지죠, 여러분? 66페이지에 제조기업 우리가 재무회계는 물건을 사와서 파니까 상기업이고요. 원가회계에서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제조기업을 가정하는데 여기서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의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재료 T 계정, 노무원가 T 계정, 제조간접원가 T 계정을 이렇게 세 개를 왼쪽에 그리시고 가운데 T 계정은 제공품 계정, 오른쪽 T 계정은 제품 계정이고 여기 DM, DL, OH 직접 재료,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에 제공품 계정의 차변 아래 계정이다. 뭐라고 부른다 거기를?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른다. T 계정 흐름을 잡으시고 중요한 것들 용어를 습득하셔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돼요.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원가를 더한 걸 우리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고 이거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 아래를 가리킨다. 됐죠? 제공품 계정에서 대변 완성돼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제품 계정의 왼쪽 아래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제품 계정의 왼쪽 아래 우리가 상기업, 재무회계였다면 요 제품 계정이 아니고 상품 계정이었을 거고 여기가 단기 매입, 재고자산에서의 매입 계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접 만드니까 단기에 제품으로 제조된 원가다 이 말이에요. 제품 계정의 차변 아래, 제공품 계정의 대변 위 같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용어 헷갈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용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공품 계정의 왼쪽 아래는 단기 총 제조원가, 제품 계정의 왼쪽 아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리고 제품 계정의 오른쪽 위는 뭡니까? 단기에 팔려나간 원가 처리된 거, 매출 원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자료 정리예요. 자료 정리해서 채워 넣으시고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된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저 우리가 T 계정을 다 그린 다음에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단기 매입한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계정의 기초 금액, 제공품 계정의 기말 금액, 제품 계정의 기초 금액, 기말 금액,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기초 원가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직접 재료 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 원가 더한 게 50만 원이다 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가공 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한 거를 가공 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채워놓고 나면 이제부터 남은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예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재료 원가 26만 원이 도출되죠. 주어진 자료로부터 여기서부터 또 기초 원가에 26만 원을 대입하면 직접 노무 원가 24만 원이 도출되죠. 이 도출된 직접 노무 원가를 가공 원가 빈칸에 넣으면 제조 간접 원가 36만 원이 도출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 세 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하면 DM 더하기 DL 더하기 OH 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찾은 거예요. 제공품 계정의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를 아니까 차액으로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 잔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찾은 거죠. 이 금액이 제품 계정의 차변 아래 잔액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87만 원. 이제 제품 계정도 기초와 기말 재고를 아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죠? 매출 원가를 찾아낸 거죠. 매출 원가를 아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매출액을 가지고 오면 매출 총 이익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혼자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요런 문제 3번이 우리한테는 너무 효자 문제예요. 연습을 통해서 툴만 TT 하시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름, 자산이니까 차변 위가 기초 잔액, 대변 밑이 기말 잔액이다. 요런 것들, 원재료의 매입이 왼쪽 밑에 있다. 요런 것들을 잘 채워 넣으시면 차분히 넣으시면 가장 빨리 실수하지 않고 25점을 그냥 전부 다 획득할 수 있다고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됐고 우리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결합원가의 배분을 물어봅니다. 결합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그냥 새우깡도 만들고 매운 새우깡도 만드는데 일정 부분까지는 공통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새우를 넣고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동일한 결합원가라는 게 공통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점을 거치면서 제품 A는 그냥 새우깡은 소금만 뿌리고 제품 B는 특수하게 맵게 처리된 매운 소금 양념을 뿌려서 B로 간다는 거예요. 매운 새우깡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공통으로 발생한 이 150만 원을 그냥 새우깡과 매운 새우깡에 어떻게 배부할까? 어떤 기준으로 배부할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어떤 방법이었죠?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법으로 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는 지금 문제처럼 분리 시점에서의 판매 가치법으로 뿌려주는 법이 있고 순실현 가능 가치법 NRB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을 이번 회차에서는 연습하자고 했습니다. 자, 발생한 결합원가는 150만 원이네요. 이걸 어떻게 뿌려줍니까, 여러분? A라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 생산량으로 분리합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올해 100개를 생산하고 80개밖에 안 팔렸지만 우리가 분리점에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100개 생산량이면 100개 곱하기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 2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뽑아냅니다. B도 마찬가지 50개 생산량 50개 생산해서 40개 팔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느냐 50개를 생산한 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느냐로 판단한다는 거니까 50개 곱하기 B도 2만 원에 팔리네요. 100만 원 2대 1로 뿌려주면 됩니다. 결합원가 150만 원을 2대 1로 뿌려주면 됩니다. A에 100만 원 배부, B에 50만 원 배부 하면 되죠. 배부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추가 가공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죠. 이 상황에서 추가로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A는 추가로 가공하지 않으면 한 개당 2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근데 80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이면 어떻게? 2만 9천 원으로 9천 원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대요. 이때 이런 추가 가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B는 어때요? B는 20만 원을 추가하면 기존에 2만 원에 팔리던 거를 2만 3,500원에 3,500원만큼 더 받을 수 있대요. 요런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A, B 나눠서 판단해 볼까요? A를 판단합니다. A는 100개를 생산했는데 이 100개의 가치가 2만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9천 원만큼 증가한대요. 즉 추가 가공하면 이 100개의 가치가 한 개당 9천 원만큼 업되니까 90만 원만큼이 이익이에요. 근데 그로 인한 희생이 얼마? 80만 원만큼 더 비용을 치러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 해보면 플러스 10만 원. A는 어떻습니까? 추가 가공하는 게 이득이에요. 이게 물음 2번이죠? 물음 2번. A는 추가 가공하는 게 10만 원만큼 이득이에요. B를 볼게요. B는 어떻습니까? B는 50개를 만들었는데 추가 가공을 하면 이렇게 3,500원만큼 이득이 증가한대요. 수익이 증가한대요. 계산해보면 추가 가공하면 B는 17만 5천 원만큼이 이득이 증가해요. 그로 인해서 얼마를 치러야 돼요? 비용을 추가 가공 원가 20만 원을 치러야죠. 이거 왜 합니까? 어때요? 늘어나는 이득은 17만 5천 원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은 20만 원이에요. 추가 가공을 한다고 하면 추가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징분이익은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에요. 추가 가공하면 할수록 손해죠. 추가 가공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B는. 그러니까 물음 3번의 정답. B는 추가 가공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2만 5천 원 생기니까 추가 가공하지 않고 그냥 분리점 B에서 2만 원 받고 파는 게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물음 4번. 자, A는 추가 가공하고 B는 추가 가공하지 않아. 이런 가장 좋은 선택을 했을 때의 올해의 영업이익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A하고 B가 결합원가 150만 원을 100만 원과 50만 원 배부 받았죠. 이만큼은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이번에 현명한 선택을 해서 A는 추가 가공을 하기로 했고 80만 원만큼 비용을 더 넣기로 했고 B는 추가 가공을 하지 않기로 했죠.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위당 제품 원가는 A는 18,000원, B는 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손익계산서를 보시죠. A는 전체 올해 100개를 생산했지만 일단 올해는 80개만 팔렸죠. 그러니까 올해의 영업이익을 잡을 때는 올해 매출액만, 올해 판매량만 계산해야 될 거예요. 올해 판매량 80개로 가정하고, 가정이 아니고 올해 실제로 일어난 80개만으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관리비를 빼보면 영업이익은 88만 원입니다. B도 마찬가지. 내가 50개를 생산했지만 올해의 매출은 40개만 팔린 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올해 손익계산서를 계산할 때는 40개만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이 이익이 돼요. 그래서 올해 단기의
최대 영업이익은 A는 추가 가공하고 B는 추가 가공하지 않는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을 때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때 영업이익은 이 둘을 더한 128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원가 문제 4번까지 다 풀이했습니다. 재무에게는 한 50분 정도 압축 특강이 걸렸고 원가 관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재무에게는 기본 강의가 6시간이었고 그걸 50분으로 압축을 했고 제 원가에게는 기본 강의가 4시간이었고 그걸 35분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 특강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정리용으로 이제 리마인드용으로 그래 49회 공부 다 하고 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전체 리뷰하는 걸로 우리 유튜브에 이런 요약하는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빨리 리뷰하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걸 들으셨는데 압축 특강을 들으셨는데 야 이해가 안 돼.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필요한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사실 제가 기본 강의 끝에 이제 엔딩 멘트 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이제 물러간 다음에 압축 특강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압축 특강을 해드리는 게 여러모로 또 나중에 필요한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압축 특강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압축 특강을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회계실무 워크북 추록 12권 회계실무 기출 49회 기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꼭 합격하시고 조사요원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조사요원에서 일반 조사요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범이었습니다.